많은 해외 팬들의 관심 속에서 한국의 첫 아시안컵 친선 경기가 끝났습니다. 해외 팬들의 관심은 온통 손흥민 관련 편파 판정과 이강인의 퇴장에 몰렸는데요. 이번 경기는 중국에서도 그 반응이 매우 뜨거웠습니다. 어떤 자신감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중국 네티즌들은 한국만 꺾으면 자신들이 아시안컵에서 우승하게 될 것이라는 자신감을 오랫동안 표현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네티즌들은 이번 경기를 보고 큰 이변이 생길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큰 이변이라는 뜻의 중국어인 릉맨, 뜻밖의 이변이라는 단어는 중국 SNS 검색어 상단에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과연 이번 경기가 중국인들에게 이변이라는 말을 하게 해줄 정도로 큰 의미가 담긴 경기였을까요? 한편 이번 경기에서 너무 중국인들이 너무 자만하고 있다면서 현실을 보라는고 말하는 중국인들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뜬금없이 축제 분위기가 된 중국 인터넷에서 작심 발언을 한 해설자 출신 축구 전문가가 남긴 글이 화제입니다. 그 전에 한 중국인이 남긴 댓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해당 글은 이러했는데요. 이번 경기는 아시안컵에 큰 이변을 볼 수 있는 경기였다. 특히나 한국에게 레드카드는 꼭 필요했다. 자기들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한국에게 경고를 줄 수 있는 좋은 그림이었고 이번 레드카드로 인해서 이강인은 쉽게 날뛰지 못하게 될 것이다. 확실히 위축이 될 것이라고 본다. 이번 경기는 한국 축구에게는 완전 재앙이 되었지만 한국과 비등비등한 유일한 아시아 축구팀인 중국 축구팀에게는 큰 호재로 다가왔다. 우리를 막는 것은 이제 카타르 심판진의 편파 판정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라크와 카타르를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오늘 경기를 보면서 좀 짜증났던 순간이 있는데 우리 동네에는 이강인이랑 손흥민을 좋아하는 중국 여성 팬들이 꽤나 있다. 한국은 당연히 우리의 라이벌이기 때문에 다들 이라크를 응원했는데 여자들은 축구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한국 남자라면 사족을 못 쓰는 케이브 같은 애들이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손흥민과 이강인 그리고 조규성이 나올 때마다 이상한 반응을 했다. 그리고 이강인이 이라크 선수에게 머리를 맞을 때 내 여성 친구들은 다들 분노했고 화를 냈다. 이강인이 퇴장당할 때 많은 중국 여성들이 화를 냈는데 나는 그러한 상황을 보고 중국 축구의 미래가 없음을 느꼈다. 영국이라던가 한국 같은 나라들은 여성들도 축구가 어떤 경기인지 잘 알고 있다. 여성들도 응원에 열중이고 축구에 있는 룰인 오프사이드라던가 페널티킥 같은 룰을 여성들도 전부 알고 있다. 하지만 이런 몰상식한 중국 여성들은 축구에 대해 전혀 모른다. 그들은 가끔 보면 정신나간 발정녀 같다. 그냥 남자들이 달리기 하는 거나 보려고 하는 몰상식한 여성들 같다. 남자친구 따라서 축구 보는 게 이유인 여성들. 그러한 여자들은 손흥민과 이강인의 팬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사실 손흥민과 이강인은 그렇게 잘하는 선수들이 아니다. 그렇다고 얼굴이 잘생겼냐 하면 절대 그렇지 않다. 우리는 장민펑 선수라던가 우레이가 정말 잘생긴 축구 스타들인데 그들을 두고 손흥민과 이강인을 보면 사실 한국 선수들은 정말 못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그 여자들은 그들이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좋아한다. 나는 앞으로 여자들이랑 축구를 보지 않을 것이다. 정말 짜증만 나고 축구 룰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에 지친다. 손흥민이 이라크 골키퍼 다리에 걸려서 넘어졌을 때 심판이 그대로 넘어가는 것을 어드밴티지라고 한다. 하지만 그 여자들은 그게 뭔지 모르고 손흥민이 다쳤다면서 정당하게 태클한 골키퍼에게 경고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정도면 여자들이 얼마나 축구에 대해 모르는 것인지 충분히 알 수 있지. 정말 한국은 독일어구나. 라는 글이었습니다. 또 다른 글은 중국의 축구 전력에 대해서 한참 잘 못 알고 있는 듯한 글이었는데요. 경기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고 올라온 그림에도 불구하고 좋아요도 엄청나게 많이 받은 글이었습니다. 해당 댓글의 내용은 이러했는데요. 우리가 이번 경기를 아시안컵의 큰 이변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나는 우리 중국인들이 이번 경기에서 한국이 최전력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한국의 전력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 섣부르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다. 그들은 축구에 대해 정말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같다. 우선 한국은 후반전에 그들의 최고 전력을 사용한 것이 맞다. 유명한 선수들이 전부 뛰기도 했고 황희찬 선수는 너무 열심히 뛰던 나머지 부상을 당할 뻔했다. 현재 한국 축구는 선수비 후공격 같은 전술을 사용하고 있지만 김민재가 없는 반대쪽 부분의 구간은 한국의 완전한 구멍이다.
선수비 후공격 같은 전략은 중국 축구에 먹히지 않는 완벽한 상성의 전략이기 때문에 중국 축구가 쉽게 한국을 이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스포츠 도박에서 한국이 완전한 정배고 중국이 완전한 역배다. 이것은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완벽한 기회일지도 모른다. 이번 이라크전 이후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 돈을 걸기 시작했다. 나도 내일은 돈을 걸러 복권방으로 갈 예정이다. 라는 정말 기분 좋은 글이었습니다. 이러한 글은 중국에 정말 많이 올라오고 있었는데요. 한편 이러한 분위기를 비판하는 한 중국 해설자, 왕위 해설자의 글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해당 글에는 많은 악플이 달렸지만 해설자 왕위는 작심 발언을 계속 이어갔는데요. 해당 글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이번 친선 경기가 이변처럼 보였다면 당신들은 축구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크다. 이번 경기는 확실히 한국이 몸을 사린 경기였다고 볼 수 있다. 특히나 이번 경기는 중요한 본선 이전의 친선 경기였고 많은 유로파 선수들도 투입되고 나서는 그들이 평소에 유럽에서 보여주는 듯한 전력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쉽게 알 수 있다. 나는 오래전부터 손흥민의 플레이와 이강인의 플레이를 유럽에서 많이 봐왔다. 그리고 이번에 손흥민이 보여준 플레이는 사실 다소 이례적이었다. 토트넘이 친선 경기를 할 때 보여주는 손흥민의 모습과 완벽하게 일치했기 때문이다. 유럽 선수들은 항상 이러한 것이 존재한다. 친선 경기 때 축구하는 방식, 그리고 리그컵 경기 때 뛰는 방식. 이 두 가지 방식을 나눠서 뛰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강인과 손흥민이 보여줬던 방식은 완벽히 그들이 친선전에서 보여주던 그것과 같았다. 어쩌면 한국 대표팀 감독의 전략이 이것이었을지도 모르겠다. 이번 경기로 인해서 몇몇 사람들은 방식하기 시작하기도 했고 한국을 해볼 만한 상대라고 느끼기도 한다. 하지만 한국의 벽은 높다. 그리고 일단 우리 중국은 한국의 전력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자격 자체가 없다. 나는 오래전부터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왔는데 현재 중국 축구는 문제가 너무나도 많다. 우리 공산당에서 대대적으로 축구에 대한 지원을 하기 시작하면서 중국 축구에는 돈이 모여들었고 그러면서 많은 부패가 일어났다. 실력 좋은 선수들보다는 스타성이 있는 선수 위주로 뽑아왔고 잘생긴 선수라던가 인터뷰할 때 말을 잘하는 선수, 방송에서 예능감이 있는 선수들을 위주로 축구 선수들을 뽑아왔다는 것이다. 결국 중국 축구는 돈을 벌기 위한 엔터테인먼트 산업으로 가고 있다. 하지만 그들의 본업은 당연히 축구 선수다. 방송을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다. 하지만 그들이 방송에서 지금까지 보여줬던 멋진 모습들 때문에 많은 중국인들은 현재 그들의 축구 실력이 그들이 말해온 멋진 모습들과 같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것은 완벽한 오류다. 최근 홍콩 전만 봐도 중국의 축구가 얼마나 처참한지는 쉽게 알 수 있다. 우리 중국이 한국 축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 큰 자만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악플이야 많이 달리겠지만 옛날부터 악플에는 익숙하다. 나는 실제로 그러한 것을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이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정말 많지만 내가 솔직하게 해설한다는 이유로 나를 아직도 지지하는 사람도 역시 존재한다. 과연 우리가 이번 경기에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을 만큼 전력이 강한지에 대해서 생각해봐야만 한다. 우리가 사실 축구를 못하는 나라인데도 홍콩전 때처럼 심판 때문에 졌다느니 오만전 때처럼 잔디 상태 때문에 졌다느니 하는 핑계들은 이제 중요하지 않다. 한국과 일본처럼 확실한 프로의식이 있는 팀은 아무리 심판이 편파 판정을 해도 이기고 잔디 상태가 난장판이어도 이긴다. 최근 있었던 마지막 한국과의 경기에서도 우리는 잔디 탓을 하면서 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 조금만 생각해도 잔디 탓은 변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이다. 잔디 상태가 안 좋아서 축구공이 잘 안 굴러가는 것은 상대팀에게도 좋지 않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중국인들은 항상 잔디 상태가 안 좋으면 그것이 중국의 패배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말한다. 절대 아니다. 만약 잔디 상태가 안 좋은 날에 중국이 졌는데 만약 그날 잔디 상태가 좋았다면 중국은 더 큰 점수로 졌을 거라는 이야기다. 조금만 생각해도 알 수 있는 사실들을 외면하고 아직도 중국 축구가 아시아 최고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것은 모두 중국 매스미디어에서 말만 짓거리는 중국 축구 관련인들 때문에 생긴 문제다. 이렇게 가다간 더 이상 중국 축구에는 미래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오레이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아야 한다. 오레이가 스페인 리그에 갔던 것도 결국 돈과 방송,
그리고 구찌와 스타성 때문이었다. 오레이는 실제로 스페인에서 주전으로 제대로 뛰지도 못했다. 스페인 리그에서는 오레이를 간판 스타로 두고 티셔츠를 팔려고 했다는 것이다. 이에 관련해 나는 장문의 글을 쓴 적이 있다. 그리고 그 글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삭제되었다. 그리고 이 글도 삭제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나는 중국 축구의 발전을 위해 이러한 글을 끝까지 쓸 것이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이 글은 뒤에도 내용이 더 있었지만 영상의 내용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 여기까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의 반응이 좋다면 이 해설자가 쓴 다른 글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을 누르고 기다려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뉴스품의 안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